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요란했던 것 치고 우리 네이버는 꽤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약세적인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네이버는 이쪽에서 새롭게 형성한 19만 300원의 저점을 다시 한번 지키고 이렇게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이렇게 하락하던 과정에서 이 마지막 고점을 형성한 이 고점을 500원 차이로 여기서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위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전 고점까지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N자 형태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 더 큰 단위로 되돌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우측 행보성의 움직임을 지금까지는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시간을 끌면서 힘을 더 모으고 올라가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밟고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보니, 바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바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합세를 이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뉴스가 있는데, 네이버가 국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네이버가 깡패다, 네이버가 힘이 가장 세다. 그게 포털 기준으로 네이버가 힘이 굉장히 세고 1인자로서의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이 제미나이를 내세우면서 추격이 굉장히 거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이버가 AI 탭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상반기 검색 엔진 점유율에서 네이버가 6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2년 전보다 점유율이 6.5% 정도 더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지배력이 더 강화가 됐고, 구글은 오히려 28%를 기록하면서 이전보다 4.7%가량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는 36% 정도로 벌어졌고, 이거는 2년 전보다 오히려 10% 이상 더 벌어진 그런 결과거든요. 결국에는 구글이 제미나이를 전적으로 밀면서 국내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제미나이가 좋긴 하죠. 근데 네이버가 아무래도 AI를 똑같이 도입했을 때 국내 사용자들 정서에 맞게, 그리고 국내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니즈를 딱딱딱 맞춰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베타 테스트를 2달 동안 했을 때 사용자가 400만 명이 넘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네이버가 세부적으로 호환하는 그런 국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AI랑 다 연동이 되면서 상품 클릭률은 2.7배, 뭐 장소 클릭률은 2배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네이버가 기존의 핵심 매출원이었던 쇼핑이나 광고로 직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을 발판으로 국내 점유율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네이버는 아직 강하다, 포털도 잘 지키면서 AI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글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그게 적어도 국내 시장 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줄 AI 관련된 신사업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실적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네이버가 형성하고 있는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물론 이러한 하락은 조금 속 쓰리셨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실망보다는 좀 기대감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싸게 살 수 있는 기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즐기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뭔가 지금 네이버가 개별적인 그러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장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원프로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의 인사이트로 잘 습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장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코스피가 먼저 매도 사이트카가 걸린 뒤에 코스닥도 따라가면서 매도 사이트카가 걸리고 있는데, 두 지수 모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저점 유동성을 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고점을 넘기는 이러한 형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인 838포인트를 좀 지켜줘야지만 앞서 이렇게 발생했던 상승이 좀 유의미하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반등장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만들어지려면은 가급적 838포인트를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1000포인트 쪽을 좀 상회하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뭔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더 강세적인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조금 골고루 쏠리기 위해선 이쪽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저점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코스닥이 저점을 만든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6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형성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7500선에 있는 이러한 저점은 사실 6월 11일에 만들어졌거든요. 6월 중순쯤에. 그래서 좀 기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두 지수 모두가 각각 다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약세적인 분위기를 그럼 방어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고, 대략적으로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코스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번 상반기 기간 동안 코스피에서 외인 자금만 150조가 나갔는데,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100조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니케이 역사상 최대치의 외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돈을 다 빼서 일본으로 그냥 다 도망을 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반도체의 사이클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주도했던 섹터가 아무래도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반도체는 그냥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완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입니다. 이게 일본은 아무래도 국가 특성상 장인 정신이 좀 남아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프라적으로 관련된 산업에서 일본 쪽의 기술력을 좀 우수하게 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서 일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반도체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AI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남아있고,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여러 증권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흐름이 한국 시장에 뭔가 부정적인 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리밸런싱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적인 성격도 있겠죠. 코스피가 100% 오를 동안 니케이가 40%도 못 올랐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수익은 확정 지으면서 또 다른 투자금을 AI 인프라적인 요소에 투자를 한 거지, 이게 뭔가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 증시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장이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반도체만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섹터들은 좀 나름대로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상반기나 2분기를 마감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매도가 쏟아졌는데, 적어도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좀 가격 방어를 잘 해주는 동안 반도체 위주로 많이 빠지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들리는 곡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가 왜 빠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야간에 메타, 페이스북이죠, 얘네들이 AI 사업을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렌탈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메타 주가는 급등을 했지만, 이게 반대로 반도체 시장에서는 공급이 되게 부족하고 수요가 엄청 넘쳐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메타 자기들이 안 쓰고 남들을 빌려주겠다고, 지금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해서 글로벌 빅테크들끼리 지금 반도체 칩을 자기들한테 먼저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와중에 빌려주겠다고 남들을 자기들이 안 하고, 이러한 시장의 인식이 팽배가 되면서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메타가 그걸 의도하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메타가 계획을 했던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가 조금 적극적으로 참고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콜로서스 1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요. 이 센터 안에 들어간 칩은 H100, H200, GB200 등 그때 당시에는 최고 사양의 칩들이었고, 이 칩들이 23만 개나 들어간 초대형 센터였거든요. 본인들의 AI 플랫폼인 그록을 훈련시키는데, 이게 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렉 현상도 걸리고 기대했던 만큼의 연산 속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 데이터 센터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더 최신형 칩으로 새롭게 세팅한 콜로서스 2를 지으면서 콜로서스 1은 완전히 놀고 있던 상태였는데, 근데 이 시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터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공급 쇼크가 터지고 빅테크들이 원하는 수요만큼 칩의 생산 속도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엔스로픽이 한 달에 1.7조를 줘가면서까지 컴퓨터를 빌리고 있고, 구글은 한 달에 1.2조를 줘가면서 칩을 아예 뽑아가지고 빌려가고 있는 이런 임대 계약으로만 35조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35조라는 수익이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쏘거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판매하는 그런 매출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매출이 그냥 임대업으로 찍혀버리니까 일론 머스크도 좀 황당한 거죠. 본업보다도 더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도 이거를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형 장비들에 대해서만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과잉 해석을 하면서 반도체에서 매도세가 쏟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6월과는 다르게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만 조정을 조금 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조정이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의 악재라기보다는 반도체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졌을 때 지수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코스피에 대한 PER이 이제 7배까지 내려왔거든요.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7.5배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7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코스피가 평균적으로는 PER이 10배란 말이에요. 이 PER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코스피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다 사요. 돈을 들여서 다 사면은 몇 년 뒤에 우리가 본전을
뽑냐를 계산을 해봤을 때 PER이 10배라는 거는 10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이 PER이 7배까지 떨어진 거고, 이 PER 7배는 평소보다 마이너스 30%가 지금 낮은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3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지금 사면 10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는 원금이 7년 안에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만큼 평균보다 훨씬 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혹시나 너무 어려우실까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치킨집을 하나 인수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수하고 싶은 좀 관심 가는 치킨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치킨집의 권리금이 1억이에요. 근데 이 가게의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PER이 몇이에요? 몇 배예요? 1,000만 원을 벌어서 1억만큼 회수를 하려면 10달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PER이 10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치킨집 사장이 자기가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게를 파는 건데 기존에 1억이 아니라 이거를 7천만 원에 판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7천만 원을 뽑으려면 이게 10배가 아니라 7배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완전 개이득이잖아. 근데 이 치킨집 사장님이 지금 가게를 팔려고 하는 시기가 당장 다음 달에 월드컵 있고 그 다다음 달에 하계올림픽 있고 뭐 3개월 뒤에 아시안 게임이 있고 그 다음은 휴가철 피크고 막 이런 대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근데 7천만 원에 팔겠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안 살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인데 안 살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매력적인데 우리가 이걸 안 살 수가 있을까요? 치킨집을 하고 싶어서 가게를 알아보던 와중에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저점까지 조정이 내려오면은 충분히 사볼만 하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7.400선까지 붙고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근데 여기에서 담아낼 수 있는 종목들은 거시적인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당연히 반도체나 AI에 대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근데 거시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그리고 기업들, 특히 삼전닉스죠, 국가적으로 인프라 사업에 지금 투자 자금을 굉장히 크게 쏟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 우리가 다른 거를 사는 것보다 AI랑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순환매가 발생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로 다 다양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AI 테마랑 관련된 그러한 섹터로 돈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네이버가 잘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이버를 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저점 유동성을 따고 여기서 아래 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국에는 최소한 이렇게 되돌림이 발생하는 이 하락에 대한, 혹은 더 큰 단위의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발생을 하면서 최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윗꼬리가 많이 마감된 이러한 25만 원 선까지의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조금은 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시장까지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프로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우리 주주님들은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항상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 드리려고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네이버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거나 뭐 차트가 좀 구조적인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우리 주주님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프로였습니다.